미얀마의 한 마을. 조용하던 이 마을에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못 보던 사람이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키 크고 늘씬한 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길을 지나가던 또 다른 여성을 붙잡아 세워 미얀마어로 뭐라고 말을 건넸는데요. 그러자 여성이 화들짝 놀라며 한국인 여성의 얼굴을 쳐다봅니다. 한국인 여성은 미얀마 여성에게 무슨 말을 했던 것일까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미얀마에서 온 사빼 씨의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미나라고 합니다. 아까는 다른 이름이었는데 갑자기 웬 미나인가 싶으시죠? 미나는 제 한국 이름이에요. 지금 저는 한국인이니까 한국 이름이 있는 건 당연하겠죠. 원래 이름은 사빼입니다. 미얀마에서의 이름이에요. 저는 미얀마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미얀마는 동남아에 있는 나라죠. 미얀마는 외국인들에게 빈곤국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가 없는 나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싸한 관광지들이 있긴 하지만 미얀마를 여행할 바에는 비슷한 관광지가 있는 태국 등의 더 멋지고 쾌적한 나라를 찾을 테니까요. 빈곤국인 것은 맞지만 모두가 못 사는 나라는 아닙니다. 원래 빈곤국은 빈부격차가 극심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가진 사람들만 가졌고 없는 사람들은 평생 없는 그런 세상이죠. 사실 한국도 서민 수준이 미얀마 같은 나라와는 차원이 달라서 그렇지. 출세의 기회가 열려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훨씬 잘 살게 되는 일은 잘 일어나지 않죠. 어쨌든 미얀마에서 저는 몹시 가난했습니다. 아니, 제가 가난한 게 아니라 저희 집이 가난했죠.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아이였을 뿐이에요. 저희 집은 빈민가에 있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야 세상 물정을 몰라서 뭐가 불편한 줄도 몰랐지만 커갈수록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가난한 집이었지만 어떻게 운이 좋아서 학교는 갈 수 있게 됐거든요. 제가 14살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운이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나쁜 아이들을 만났거든요. 그들에게 시달렸다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제가 잠시 다녔던 학교는 빈곤층 아이들만 다니는 학교는 아니었어요. 어느 집 아이들은 잘 살았고 어느 집 아이들은 못 살았죠. 잘 사는 집 아이 중에 왓소라는 아이가 있었거든요. 집이 비교적 부유하기 때문인지 다른 여자애들보다 훨씬 예쁘장했습니다. 예쁜 머리띠를 하고 예쁜 옷을 입고 그 아이에게서는 좋은 냄새가 났던 것도 같아요. 외모만큼 마음씨도 예뻤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다 가지면 너무 불공평해서 그랬는지 그냥 좀 성격이 나쁜 수준에서 그쳤으면 좋았을 텐데 주변에 피해를 주는 아이였습니다. 약자의 위치에 있는 친구들을 괴롭히는 고약한 녀석이었죠. 그 중에는 저도 포함이었습니다. 일단 저는 집이 가난해서 거의 매일 같은 옷이나 입고 다녔고 자주 씻지도 못해서 냄새가 났겠죠. 그리고 얼굴도 못생겼었습니다. 놀리기 좋은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지 모르겠네요. 저는 유난히 더 왓소에게 찍혀서 매일같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더럽다, 냄새난다, 못생겼다 등의 비아냥거리는 말이 전부였는데요. 저는 반응하지 않았어요. 왓소 외에도 저를 그런 식으로 놀리는 애들이 있었는데 제가 아무 반응을 하지 않으니 흥미를 잃어서 곧 관두더라고요. 하지만 왓소는 달랐어요. 오기 같은 거라도 있는 모양인지 저를 더 괴롭히더군요.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는 데에는 흥미도 잃었는지 저한테만 난리였어요. 제 자리를 엉망으로 만들어두는가 하면 저한테 물을 쏟는 등의 행동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왓소를 따라다니는 아이들까지 합세하는 바람에 저는 학교 생활이 힘들어졌어요. 저는 환경은 안 좋아도 공부는 열심히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 때문에 정신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공부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결국 저는 등교를 하지 않아 버렸죠. 학교에 안 나가면 부모님이 추궁할 게 뻔해서 학교 가는 척 집을 나섰지만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강변에 앉아 할 일 없이 풍경만 보고 있을 때 누군가 다가왔죠. 안녕? 누구세요? 웬 여자였는데 미얀마 사람 같지가 않았어요. 확실히 그랬습니다. 그녀는 한국인이었거든요. 일이 안 풀려 바람이나 쐬려고 산책을 나왔는데 저를 봤다는 거예요.
어린애가 나라 잃은 표정을 하고 있으니 신경이 쓰여서 그냥 지나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국인 여자는 자신의 한국인 남편과 함께 일 때문에 미얀마에 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일은 아니고 남편의 일 때문이라고 말해주었죠. 여자는 집에서 가사를 돌보며 글을 쓴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도 강변에서 자주 마주치면서 점점 마음을 열게 됐죠. 많은 것을 공유했습니다. 서로에 대해 아는 바가 많아졌죠. 그러다가 결국 부모님께 등교하지 않은 것을 걸렸고 저는 집에서 내쫓겼어요. 갑작스럽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 있거든요. 저희 집 분위기도 안 좋았어요. 아빠는 엄마를 때렸는데 엄마도 별로 불쌍하지가 않았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저한테 푸는 시기였거든요. 저는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두려웠지만 해방감이 앞섰죠. 저는 또 그 강변으로 갔습니다. 그때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여자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곧 여자가 나타났고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여자는 일단 자기네 집으로 가자고 했어요. 부부 둘이 살기에는 꽤 크고 좋은 집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깨끗하게 씻고 저녁도 먹었어요. 평범한 집밥이었는데 저한테는 그게 태어나서 먹어본 음식 중에 가장 고급스러운 거였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집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냐는 말에 저는 차마 하지 못했던 말을 다 해버렸어요. 집으로 돌아가면 저를 죽일지도 모른다고요. 그랬더니 여자는 심각한 표정을 짓더군요. 몇 시간 뒤 그녀의 남편이 집에 왔어요. 저는 그때 그 사람을 처음 봤죠. 여자는 자신의 남편에게 저를 소개해 주었고 남편은 저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일단 저는 너무 피곤했던 나머지 금방 잠에 들어버렸는데요. 며칠 뒤 저는 그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동의한 듯 저에게 잘 대해주었죠. 그 집에 살면서 저는 상태가 점점 더 좋아졌습니다. 부부 덕분에 꽤 밝아질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반년쯤 지났을 무렵 부부가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식탁에 앉혔습니다. 싸빼야, 우리는 이제 곧 한국으로 가야 해. 너도 같이 갈래? 네, 좋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되자. 그때 저는 어렸기 때문에 뭐가 뭔지 하나도 몰랐지만 한국인 부부가 법적인 절차를 어떻게 거친 건지 한국으로 갔을 때 저는 서류상으로 그들의 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부는 이제 저의 부모님인 거죠. 한국으로 떠나기 전까지 친부모님은 한 번도 저를 찾지 않으셨어요. 찾았는데 못 찾은 건가 싶어서 마지막으로 제가 집 근처로 가서 살펴보기까지 했지만 얼굴에서 슬픈 기색은 딱히 보이지 않더군요. 제 새로운 부모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일한 딸이었죠. 잘 몰랐는데 임신이 잘 안 되는 조건이었나 봐요. 한국으로 간 저는 부모님 덕분에 학교도 다니고 좋은 것도 많이 먹고 좋은 것도 많이 보고 하면서 한국인이 다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한국인들과 함께 살아서 그랬는지 외모도 꼭 한국인처럼 변하는 기분이었죠. 저는 동남아에서 온 사람 같지 않게 꼭 한국인처럼 피부가 하얘졌고 이목구비도 점점 부모님을 닮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고 정말 좋은 소식이 전해졌어요. 엄마가 임신을 하셨거든요. 엄마는 자신이 아이를 가진 게 제 덕분인 것 같다고 말해주셨습니다. 아빠는 좋은 사람이지만 일이 너무 바빠 한국에서도 미얀마에서도 외로웠는데 저를 알고부터 외롭지 않게 되었다고 하셨거든요. 그게 임신과 무슨 상관인가 싶긴 했지만 한국에는 그런 표현이 있다고 했습니다. 복덩이가 굴러 들어온다고. 제가 그 복덩이라서 저와 함께 지내고 나서는 임신까지 할 수 있게 됐다는 표현이었겠죠. 1년이 좀 못 지나서 엄마는 건강한